항상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목표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우선적으로 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좀 포기를 해왔습니다. 30대인데 어릴 적부터 왜 가족에 대한 그런 방향, 내 삶의 꿈과 어떤 희망을 가족을 먼저 선두로 두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고등학교 때 좀 그 집이 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 할머니랑 어머니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눈물 흘려도 돼요. 여기서 눈물 흘리는 자리니까. 다 오늘 씻어내면 되니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고. 경제적이거나 좀 정신적으로 제가 좀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서 내생은 저도 아직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걸 제 탓으로 좀 많이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다가 해지니까 극단적으로 좀 어머니 엄마가 뭐라 세우죠. 그게 또 제 책감에 조금 좀 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괜히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외동에다가 아들에다가 뭐 딸이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맞이로서 외동으로서 느끼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의 눈물에서 느껴집니다. 참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일단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그동안 정말 뭐 유추가 되죠. 저렇게 눈물 흘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오셔서 아들이 얘기하는 순간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아들도 눈물 흘리면 그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느냐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인연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많이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또 제가 20대 중순에 바다에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되어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방금 제가 눈물 흘리는 것도 뭐 감동의 눈물이고 제가 노력해서 10년간 잘 이끌어냈는데 근데 제가 찬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순간에조차부터 제가 청년시였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면 버릇되다 보니까 계속 죄책감 들고 이게 맞는가? 이게 막 껄끄럽고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다 보니까 그게 왜 익숙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런 선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는 게 너무 힘들죠. 나중에 여기 선생님 여기 많으니까 제가 계산 안 했거든. 몇 개인지 몰라. 하나 살짝 가져가요. 가져갈 때부터 지금부터 머리가 스트레스 받게 돼요. 언제 가져가지? 몰래 가져가지.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게 힘들어요. 근데 슬쩍슬쩍 훔쳐본 사람은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지금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못 놓는지 아세요? 평생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음이 가장 본인의 삶 속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이제는 나 정말 이때까지 30될 때까지 외동으로 자라면서 엄마 챙기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챙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나야. 이제 고생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30년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10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 10살 이후로는 내 자의식이 성장이 됐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싸웠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어쨌든 간에 10살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동안 키워준 거. 그러면 내가 이제 10살 이후로 이 20살 때까지는 중도의 시기예요. 부모님 영향도 받고 내 삶도 살아가야 되는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가 20살까지라고 보면 되고 이제 20살 때부터 30살은 부모님하고의 인연을 조금 멀리하고 내 삶을 균형을 맞춰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데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뿌리가 이쪽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 물길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해야 될 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좀 살아야지 좀 방향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 밥벌이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밥벌이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된 거예요, 일단은. 1단계 통과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정신적인 자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인 자립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 좀 그래. 그게 지금 문제.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도 이건 50이 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60이 돼도 정신적인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신적인 자립을 오늘부터 해 나가야 돼요. 제가 만일 선생님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일을 하시라고 할 거예요. 알바든 대리운전이든. 근데 이미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자신이 자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너무 칭찬할 일이고, 이젠 정신적인 자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분들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으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기억이고 생각이란 걸 매 순간 내 새겨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이해돼요? 선생님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앞으로 그렇게 연결돼요. 여기 안 오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선생님이 10년 뒤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이 커집니다. 오늘 여기 너무 잘 오셨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모님에 대한, 본인은 희생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효도하고 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관점이 크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천적으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심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착하단 말이에요.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중에 본인을 엄청나게 억압을 해요. 내 삶이 나중에 망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자립이 안 돼. 내 삶은 내가 가정을 잘 꾸리고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의 마음은 부모를 케어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앞장서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나 방향성의 건축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잘할 수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못해요. 부모에 치우치고 있으면 내 삶의 뿌리를 못 내려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도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립하고 있는 거예요. 4남매인데 3남매 다 부모님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부모님 근처에 다 있어요. 다 고만고만 살아가요.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다. 저 혼자 12살 때부터 자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사셔야 될 사람이에요. 본래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선생님은 본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도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갈 사람이에요. 딱 스타일이 그래요. 저랑 비슷해요. 근데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선생님의 큰 복을 지은 일이에요. 지나가는 노숙자도 우리가 돕는데 어머니 힘들고 아버지 힘든 상황에 내가 그걸 큰 보시했다. 불교 믿으시니까 공덕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30년 동안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감정을 끊겠다. 정을 끊겠다라고 딱 마음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끊는 거예요. 감정. 정을 끊는다는 거는 감정을 끊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도 똑같아요. 자식이 20대 넘었죠? 그럼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면 선생님도 감정을 끊으셔야 돼요. 자식이 뭐가 잘 되고 자식이 막 좋아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까지 들뜨면 안 돼요. 아,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구나. 뭐 잘 돼서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식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엄마가. 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그 성공해서 너무 좋다. 돈 많이 벌어서 좋다. 보너스 받아서 좋고 승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런 말 때문에 자식이 엄마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고 자꾸 뿌리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뭐 원하는 것, 여기에 지금 마음을.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식 있으세요? 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식 있으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네가 그것을 해서 좋아하니까 엄마 기분이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되니까 집 사니까 나 엄마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네가 집 사니까 네 가족이 편안해 보이니까 엄마가 참 좋구나. 항상 네가 뭐 물질적인 거, 네가 옷 때문에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 옷을 입어서 편안하니까 엄마가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의 행복의 주체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행복한 걸 보니까 행복한 존재지. 네가 물질적으로 뭘 얻던가, 네가 뭐 집을 사던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했어야 엄마는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엄마는 참 행복하구나. 네 결혼해서 너무 좋아. 자식 낳아서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자식에게 다 물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다 물질이고 저도 물질이에요. 물질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깨져버려요. 선생님이 부모라는 물질에 집중한 거예요. 물질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정이고 자식 교육이고 나에게도 깨져버려요. 자식이 있든 없든 내 몸의 물질에 내 몸도 물질이거든요. 내 사업도 물질이거든요. 내 자식도 물질이거든요.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다 미립자란 뜻이에요.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다 미립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물질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똑같은 물질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물질에 집중하면 정신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돈에 너무 집중하든가 유의에 집중하든가 담배, 술, 안 되면 마약, 프로포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집중해서 다 물질에 집중했잖아. 처음엔 술 한잔, 담배지만 나중에 대마초, 마약, 프로포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집중한 거예요? 물질에 집중한 거잖아. 자식이 뭐 집을 샀다 좋다 이게 아니야. 그럼 자식이 집 산 물질에 집중하는 거잖아. 자식의 마음에 집중해란 말이에요. 마음에.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네 마음 편하면 엄마는 괜찮다. 이 마음이 가장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어야 돼요, 선생님도.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물질에 뭔가 집중하잖아. 그러면 네가 물질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구나. 뭘 먹다라도 떡볶이 먹어서 맛있다가 아니라 떡볶이 먹고 나야 네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야 진짜 나 기분도 좋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를 자꾸 집중하고 나를 몰입해. 정신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명이 망가져 버려서 지금은 뭐가 상쇄했어요? 물질 문명이 상쇄돼 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상위 개념이 돼 버린 거예요. 물질, 돈, 명예, 성공. 여기서부터 인간의 개념은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다 깨지니까 이런 사고, 기후변화, 물질 만능주의가 기후변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인간이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야생동물을 죽이고 바이러스가 창대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물질에 집중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개념이다. 그러면 물질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 물질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명상. 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보이잖아요. 일어서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그걸 또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마음이 또 일어날 거예요.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최완쌤이 얘기했지.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점점점 좋아져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고 이걸 100일 정도 반복한다 생각해요. 오늘부터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아버지에 대한 연민한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걷기. 앉아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아셨죠? 앉아서 호흡으로 딱 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두 번째 단계 걷기 명상을 하면서 7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하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선생님은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건 다 복이 돼요. 복이 돼요. 가장 가까이 내가 배 아파서 낳아주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도 선생님 생각해봐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때 그 시절에 6.25 사변 시절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아봐요. 못. 그때는 사는 일, 생사, 보릿고기, 살아가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그냥 많이 놓고 한두 명 죽는 게 자식이라 생각할 정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고 보듬는 일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내 어머님은 마음 공부를 하고, 어머니 같이 오셨으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시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신을 자꾸 정화하려고 하고 업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행운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은 복이 많아서. 아이고, 그럼. 고맙습니다.